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부가연 3구역 총무이사를 2019년대 이사로 들어가서 2020년 1월 달부터 총무이사를 하면서 부가연 3구역의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그리고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그때 왜 조합에 그러면 이사로 들어갔느냐라고 어떤 분은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 특히 그리고 실무를 해야지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가 3구역 조합 일도 제가 해왔던 일 중에 거의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건과 관련해서 이 일도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돈 버는 거, 그다음에 일이 아닌 거는 돈이 안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일을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돈과 관련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했던 거는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잡을 떠났을 때 다음 사람이 얼마나 그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에 기반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 사람이 와서 쉽게 적응하고 바로 일에 투입됐을 때 성과가 날 수 있어야 회사로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7월에 들어가서 가장 이제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 조합의 서류가 다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거예요. 생성은 디지털로 하죠. 한글 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프린터를 쓰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일로 일단 폴더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출력이 되어서 어딘가에 파일로 종이 파일로 다 출력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문서 제목 목록이 쭉 써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근거 자료로 만들고 다시 서류화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달에 걸쳐서 그 문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한 줄 한 줄 다 꺼내서 스캔하고 파일명 붙이고 또 그 파일명들이 다 완성이 되면 폴더에 옮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인력 공급 계약은 수시로 벌어지고 일회성 계약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 계약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용역 계약들을 다 스캔하고 나니까 각 업체별로 어떤 계약이 변경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도 볼 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반드시 꼭 출력해서 보거나 복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보고 바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또 회계 문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날짜별로 다시 확인하기에는 그런 폴더화 작업들이 가장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약 2달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일은 조합원 명부 관리입니다. 조합원 명부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재개발의 기본은 땅과 그다음에 집, 토지와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었고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이 정비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합원 정보는 조합의 재산입니다. 가장 사업의 기반이고요. 그런데 그 정보가 대부분 정비 업체들의 어떤 정리, 엑셀 파일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비업체 직원이 없으면 조합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처음부터 그 조합원 정보에 대한 권한을 조합이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엑셀로 만들고 다시 외부로 업데이트 치고 그거와 다시 조합에 있는
조합에 들어오는 인터넷 전화와 연결하고, 그래서 조합원이 전화 오면 콜센터처럼 조합원 정보가 바로 컴퓨터에 뜨고 그 조합원, 해당 조합원과 상담을 하고 그분의 이제 소유 물건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연동시키고, 또 그분의 간평가 당연히 연동을 시켜서 뭐 궁금한 사항들이 즉시에 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이제 조합원님들 정보가 변할 때, 이사를 가셨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또 그 담당자들이 뭐 쪽지를 적어서 누구한테 주고 뭐 어디서는 변경이 되는데 어디는 변경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것이 없게끔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뭐 걱정하시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각각의 임원이나 어떤 직무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다르게 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전체 조합원 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정보는 조합장과 총무이사만 또는 관리자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을 해서 보안 설정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조합장이 누가 되든 뭐 조합의 이사가 누가 되든 담당자가 바뀌든 조합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조합이 또 다른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 또는 상근 이사가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일 겁니다.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돈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실행력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주간 업무의 일지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조합원들한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총무이사가 아무리 조합이사들과 주간 업무 일지를 하고 뭘 해도 조합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또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불평하는 조합이사들을 조합장이 통제하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위야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간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 주간 업무 일지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주간 업무 일지를 못 채운다면 아마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다르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 업무 일지는 내가 회사에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보기 때문에 주간 업무 일지를 꼭 써야 된다. 주간 업무 일지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극단적인 개념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항상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뭐였냐면, 여기는 조합이다,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 괜한 헛수고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금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죠. 다른 이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조합장이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일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